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근택 변호사가 같은 당 정치인의 여성 수행비서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행비서 A씨에 따르면 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성남의 한 술집에서 열린 송년회에서 같은 지역구 출마 예정자와 비서 A씨에게 너희 부부냐? 감기도 같이 걸렸지 않냐며 말을 걸었습니다. 말이 지나치다며 삼가달라는 말에도 현 변호사는 너네 같이 사냐 같은 질문을 계속 이어갔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A씨는 현 씨의 발언에 대해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맴돌아 밤을 꼬박 새웠다고 토로했고 이후 일을 그만뒀다고 밝혔습니다. 현 변호사는 다음날 A씨에게 전화 10여 통을 걸고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A씨에게 계속해서 연락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변에 도움을 받아 A씨를 찾아뵙고자 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며 A씨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몇 번이든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겠다는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근택 부원장이 그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기억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문을 올렸던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만취 상태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조금 더 확인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말할 수 없지만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가요, 술을 좀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어요. 당시 술자리를 함께한 분들에게 확인을 저 현근택이 좀 해봤는데 아까 수행비서 그분한테 부부냐? 같이 사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주변에서 저런 말을 현근택이 했다라고 그렇게 들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부냐, 같이 사냐, 같이 잠자리를 했느냐 이런 발언을 저 현근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수행비서님은 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하고 그러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 그렇죠. 밥도 잘 못 먹고 지금 집에를 못 들어가시고 자꾸 찾아오고 뭐하고 그럴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심리 상태가 좋지 않죠. 전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가 중재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기억 안 난다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게 있습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핑계대고 하다가 더 망하는 거예요. 기억 안 난다 그러고 술 취했다 그러고 그러면 더 분노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저는 거꾸로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 대상이 저 아니에요. 황당한 거죠 지금. 이번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은 특별 당규를 제정을 갖다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규를 대충 한번 딱 봤더니 성범죄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잡아놓고 있어요. 예컨대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 기준이 무엇이냐? 성폭력 범죄가 있으면은 예외를 전혀 볼 것도 없이 이거는 그 공천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그 다음에 성희롱 정도만 돼도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강력하게 이걸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네들 당규에는 규정을 해놓고서 그런데 현근택 변호사가 한 이야기가 분명히 성희롱성 발언 이상의 발언일 텐데 그거 그냥 농담입니까? 그건 사회적으로 막말에 가까운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특별당규 뭐하러 만들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당규라고 하는 건 일정한 기준이고 그러한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해야지 말은 언즉선이라고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딱 거기에 걸리면 이 사람은 예외야, 이 사람은 탄원서 대상이 돼 이렇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당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법은 또 만들면 된다는 사람들인데 국민을 생각하고 법을 지키겠습니까?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민주당 정신 안 차리냐?